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계 진동학 9주차 강의 첫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까지 우리가 기계 진동학에서 일자유도로 모델링 될 수 있는 진동계에 대한 분석 방법에 대한 것을 알아봤다면 9주차 강의에서는 이자유도 이상, 즉 다자유도 진동계에 대한 진동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하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금세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1장, 2장, 3장 교재 기준으로 해서 3장까지는 일자유도 시스템에 대한 진동 현상을 다뤘습니다. 이렇게 다루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일자유도 시스템을 이용해서 진동의 기초 개념을 학습하는데 아주 유용하다 하는 점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문제 중에도 일자유도로 충분히 모델링해서 그 현상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예제들이 공학 시스템 중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공학 예제들에서는 일자유도로 모델링해서는 그 진동 특성의 정량적인 정확도, 심지어는 정성적인 특성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존재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이 밑에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진동이 위아래로만 진동되는 일자유도계로 모델링을 해가지고는 이 자동차가 좌우로 움직인다든지 또는 앞뒤로 움직인다든지, 앞뒤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피칭이라고 하고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롤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운동들은 도저히 분석할 수가 없는 거죠. 또는 이런 빌딩들에 있어서 빌딩이 고층 빌딩이 있을 때 이 빌딩이 진동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런 다양한 형태로 진동하는 그런 내용들은 일자유도 모델로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다자유도로 모델링을 해서 그 진동 특성을 분석해야만 하는 경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일자유도 모델에서는 없었던 모드라는 중요한 개념이 새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이 모드라는 개념, 그리고 다자유도계가 돼서 자유도수만큼의 고유진동수가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일자유도에서는 고유진동수가 하나밖에 없었다면 다자유도계에서는 여러 개의 고유진동수를 갖게 되고, 그 각각의 고유진동수에 상응한 모드들이 존재하게 된다 하는 내용이 커다란 줄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자유도계로 진동계가 모델링 되게 되면은 그 운동 방정식은 일자유도계의 경우는 하나의 상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됐다면은 다자유도계가 되면은 여러 개의 상미분 방정식, 즉 n자유도면은 n개의 상미분 방정식으로 표시가 되게 되고, 그 n개의 상미분 방정식들을 행렬을 이용해서 표시해 보면 이와 같은 형태로 행렬 형태의 미분 방정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때 이 앞에 있는 M, 이 행렬을 질량 행렬, C는 감쇄 행렬, K는 강성 행렬, 그리고 F는 외력, 외부 가진력으로 표시되는 그런 행렬이 되겠습니다. 이 M, C, K 행렬들이 모두 대각 행렬이라면은 이 방정식들은 n개 방정식이지만 서로 무관한 그 방정식 n개가 됩니다. 그래서 i가 1에서부터 n까지인 이런 n개 방정식으로 표시가 가능하고, 그렇다면 각각의 일자유도 진동계를 풀이 방법을 적용해서 각각을 풀이하면 다 풀이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다자유도 진동계의 경우에는 이 질량, 강성, 감쇄 행렬 중에 어떤 행렬이 대각 행렬이 아닌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럴 경우는 이 방정식들이 서로 n개의 방정식들이 서로 연성되게 됩니다. 연성, 영어로는 연성이라는 말을 coupled 돼 있다고 그러는데요. 연성되어 있다, 서로.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풀 수가 없다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성된 다자유도 진동계의 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연성된 진동계의 고유진동수는 어떻게 구하고 또 그에 따른 모드들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9주차 첫 번째 시간 강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금세 연성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 연성되는 모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이런 그 긴 막대가, 강체 막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의 양쪽 끝에, 한쪽 끝에는 K1이라는 강성으로 지지되고 있고 다른 쪽 끝에는 K2라는 강성으로 지지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그 막대의 질량 중심 점을 G점이라고 할 때 이 질량 중심점까지 한쪽 끝에서의 거리가 L1, 다른 쪽 끝에서의 거리가 L2라고 하면은 이 방정식을 우리가 이 질량 중심점이 상하로 움직이는 거리를 X라고 하고 그리고 이 막대가 회전하는 각도를 세타라고 해서 이 방정식을 이 막대의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게 되면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자유도와 이 막대가 회전하는 자유도 두 개의 자유도를 갖기 때문에 두 개의 운동 방정식으로 이와 같이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유도해 보면 이와 같은 방정식이 유도가 되게 되는데 이 방정식을 들여다보면은 질량 행렬은 대각 행렬이죠. 비대각 요소가 다 0이 되는데 이 강성 행렬은 이 비대각 요소가 0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강성이 서로 연성된 이런 미분 방정식 두 개가 얻어지게 됩니다. 자, 이에 반해서 우리가 만일 좌표를 잡을 때 우리가 이 질량 중심에서부터 질량 중심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리를 좌표를 잡는 게 아니라 질량 중심이 아니라 이 탄성 중심 여기 C가 탄성 중심인데요. 이 탄성 중심은 어디가 탄성 중심이냐면은 K1L3가 K2L4가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L3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L4라고 했을 때 양쪽에 있는 이 스프링의 강성 K1과 K2 강성이 K1 곱하기 L3가 K2 곱하기 L4가 되는 위치 그 위치를 우리가 탄성 중심이라고 합니다. 이 탄성 중심의 상하로 움직이는 거리를 XC라고 하고 회전하는 막대의 회전 각도를 세타라고 해서 이 두 개의 좌표를 이용해서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게 되면 이와 같은 방정식이 유도되는데 이 경우에는 강성 행렬이 대각 행렬이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질량 행렬은 요 비대각 요소가 0이 안 되게 됩니다. 여기서 2는 요게 편심량이라고 합니다. 편심량은 질량 중심에서부터 탄성 중심까지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정식이 얻어지게 돼요. 그래서 좌표를 위와 같이 잡으면은 강성 행렬이 그 커플이 되고 좌표를 아래와 같이 잡게 되면은 질량 행렬이 연성되는 커플되는 그래서 완전히 질량 행렬과 강성 행렬이 둘 다 그 연성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를 잡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잡을 수 있으면 두 개의 방정식이 서로 무관해지기 때문에 따로따로 풀 수가 X 방정식은 X끼리 세타 방정식은 세타 방정식끼리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일자유도를 풀던 방법으로 이 분석이 가능해지는데 이와 같이 강성이 연성되든지 질량이 연성되든지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대로 풀 수가 없다. 항상 방정식이 연성돼 가지고는 그대로 우리가 일자유도 진동계 풀던 그런 방식으로는 이 방정식을 풀 수가 없다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먼저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 무감세 다자유도 진동계의 고유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감세 다자유도 진동계는 감세 행렬만 없는 경우 방정식이 되니까 이렇게 mx 플러스 kx는 0 이런 행렬식으로 미분 방정식이 표시가 됐을 때 이 행렬식의 해를
미분 방정식 해를 갖다가 x는 라지 x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라고 해가 표시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은 요 식을 이 위의 식에다가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요 밑에 있는 식과 같은 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요 식을 우리가 고위치 문제라고 합니다. 이 무감세 다자유도 진동계의 고위치 문제라고 합니다. 자, 이 고위치 문제가 유의미한 해를 가지려면, 즉 라지 x가 0이 아닌 그런 해를 가지려면, 라지 x가 0이면 당연히 이 식은 만족하죠. 그렇지만 라지 x가 0이 되면은 이 미분 방정식에서 스몰 x도 0이 돼 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건 이 방정식을 만족을 하지만 의미 없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라지 x가 0이 아닌 해를 가지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요 앞에 있는 k-오메가 자승 m이라는 요 행렬의 디터미넌트 값이 0이 되면은 라지 x가 0이 되지 않더라도 이 식이 성립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이 식은 여기 오메가 자승을 람다라고 치환을 해서 요 디터미넌트가 0이라는 식을 정리해 보면은 람다에 대한 n차 방정식이 얻어집니다. 이 방정식을 우리가 특성 방정식, 영어로는 characteristic equation이라고 부르는데, 이 n차 방정식을 풀이해서 그 해를 구하면 n개의 해가 구해지는데 그 해들을 갖다가 고유치라고 우리가 부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디터미넌트 값이 0이 된다는 데서부터 이 고유치 문제의 n개의 그 해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n개의 해를 갖다가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 라고 했을 때 k번째 고유치를 람다 k라고 하면은 이 고유치를 앞에 있는 고유치 문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람다 대신에 람다 k를 대입했죠. 요거를 만족하는 라지 x를 구하게 되면은 라지 x가 0이 아닌 해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x 값을 xk라고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표시된 이 xk는 0이 아니면서도 이걸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이 라지 xk를 우리가 k번째 고유 벡터 혹은 진동계의 경우에는 이런 고유치 문제를 풀었을 때 진동계의 경우는 이거를 모드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n개의 고유치에 대해서 n개의 고유 벡터들이 구해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종종 우리가 고유치 문제에서는 고유치가 다중근으로 얻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고유 벡터들은 고유 벡터 간의 직교성을 이용해서 별도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고요. 다중근을 갖는 물리적인 의미와 해당 모드 벡터들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예제를 통해서 더 추가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1주차에 이 고유치 문제를 풀이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알아볼 때도 이 다중근의 경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룬 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무감세 다자유도 진동계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하는 방법을 다뤘고요. 그러면 감세가 포함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별도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선 여기서는 감세가 없는 경우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감세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다루는지를 나중에 차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두 정규화, 모드 벡터를 앞에서 구한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구한 벡터를 정규화하는 작업을 갖다 모드 정규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규화된 모드 벡터들을 가지고 구성하는 행렬을 정규화된 모드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규화된 모드 벡터는 어떤 성질을 갖느냐 하면은 정규화된 모드 벡터가 V라면은 그 모드 벡터는 V 트랜스포즈 질량 행렬 M 곱하기 V는 1을 만족하는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모드 벡터들을 우리가 정규화된 모드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유치 문제 해석에서 임의의 모드 벡터 U를 갖다가 우리가 구하고 나면은,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모드 벡터라는 것은 이 모드들의 요소들 간의
비율만 결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모드 벡터는. 그래서 비율이 같으면 같은 모드 벡터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규화된 모드 벡터는 딱 하나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모드 벡터에다 알파를 갖다가 곱해서 정규화된 모드 벡터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은 그 알파 U가 V가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 식에다 대입하게 되면은 이런 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 자승 U 트랜스포즈 M U는 1. 그래서 U는 우리가 구한 값들이니까 이거 대입해서 알파를 갖다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알파가 결정되면 앞에서 결정된 U에다가 그 알파를 곱함으로써 정규화된 모드 벡터를 구할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모드 고유치를 이용해서 각 모드 벡터들을 구하고 각 모드 벡터들에 대해서 정규화된 모드 벡터를 구해서 n개의 모드 벡터들을 구해서 v1서부터 vn까지 이 컬럼 행렬들을 쭉 늘어놓게 되면 n by n 정방 행렬이 구해지게 되는데 여기에 캐피탈 V로 표시된 이 정방 행렬을 우리가 정규화된 모드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규화된 모드 행렬은 어떤 성질을 갖느냐면은 정규화된 모드 행렬 캐피탈 V는 V 트랜스포즈 M V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단위 행렬이 됩니다. 그리고 V 트랜스포즈 KV는 이렇게 대각 행렬이 되는데 이 대각 행렬의 대각선을 따라서 첫 번째 고인동수의 자승, 두 번째 고인동수의 자승, 해서 n번째 고인동수 자승까지 이렇게 대각 행렬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는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 성질을 만족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결과로부터 우리가 금세 알 수 있고요. 이 결과들도 쉽게 이 모드 벡터를 이용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갖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용어로 가중 모드 행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종 문헌상에서 이런 용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질량 행렬에 대해서 정규화된 모드 벡터를 갖다가 구하게 되면 그 모드 벡터를 V라고 그랬죠. 그 모드 벡터의 앞에다가 질량 행렬의 제곱근 행렬을 갖다가 이렇게 구하게 되면은 그것을 가중 모드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중 모드 벡터는 어떤 성질을 갖느냐면은 가중 모드 벡터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그 가중 모드 벡터는 요거의 트랜스포즈니까 요 안에 있는 거 트랜스포즈고 요게 가중 모드 벡터죠. 이 트랜스포즈가 되면 요 뒤에 있는 게 트랜스포즈 그다음에 요게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죠. 그러면 VI 트랜스포즈 곱하기 M 2분의 1승의 트랜스포즈는 M 2분의 1승하고 똑같고요. 또 M 2분의 1승이 되고요. 그러니까 M 2분의 1승, M 2분의 1승 곱하면 M이 되죠. 그리고 VI가 되죠. 요것은 1이 된다고 그랬죠. 정규화된 모드 벡터의 특징이 요거가 1이 된다는 특징을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따라서 가중 모드 벡터는 그 모드 벡터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그 모드 벡터 하면은 1이 되는 성질을 갖는다 하는 겁니다. 이 가중 모드 벡터들 n개로 구성된 요 정방 행렬을 갖다 우리가 가중 모드 행렬, weighted modal matrix라고도 부릅니다. 가중 모드 행렬은 다음에 수학적인 성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가중 모드 행렬 트랜스포즈 곱하기 가중 모드 행렬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고요. 즉 이 얘기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가중 모드 행렬의 트랜스포즈 값이 바로 가중 모드 행렬의 역행렬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갖는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 다자유도 진동계에 대해서 n자유도 진동계에 대한 아주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이론적인 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이자유도 진동계에 대해서 우리가 금세 이제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와 같은 이자유도 진동계가 있다. 그래서 여기 질량이 좌우로 진동하고 있고 여기 M이
좌우로 진동하고 EM이라는 질량을 가진 또 질량이 좌우로 진동하고 여기에 스프링 강성 K, K, K 그리고 첫 번째 질량이 움직이는 양을 X1, 두 번째 질량이 움직이는 양을 X2라고 했을 때 이 진동계의 운동 방정식은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운동 방정식 유도하는 과정은 더 이상 다루지를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유물체도를 그려서 요 두 개의 운동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유도된 방정식을 행렬식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요 같은 행렬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나오는 요게 질량 행렬이 되겠고요. 요게 나오는 요게 강성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질량 행렬은 이 대각 행렬이 되고 강성 행렬은 연성된 그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따로따로 풀 수는 없고 같이 풀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주어진 이 이자유도 진동계의 두 개의 고위진동수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위치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이것의 고위치 문제는 이렇게 가정하고 해를 가정해서 풀 수 있다고 그랬죠. 해를 이렇게 가정해서 이 해를 이 식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이걸 두 번 미분하면은 여기에 j-오메가가 두 번 튀어나오면서 j-오메가의 제곱이 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다가 여기 나온 요 EM이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K는 그대로, 요 K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위치 문제가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위치 문제가 무의미한 해를 갖지 않으려면 요 앞에 있는 요 행렬, 요 K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M, 요것의 디터미넌 값이 0이 되면은 우리가 유의미한 해를 갖다가 이 고위치 문제에 대해서 얻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의 디터미넌 값이 0이 된다 하면은 요 식을 갖다가 이 정리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얻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메가 자승을 람다라고 하면은 람다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죠. 그래서 람다 1과 람다 2를 구한 다음에 그거의 루트를 취하게 되면은 오메가 1과 오메가 2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요 2차 방정식으로부터 오메가 1과 오메가 2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고위진동수가 구해지는데 그 중에서 낮은 고위진동수를 첫 번째 고위진동수, 그 다음 낮은 고위진동수를 두 번째 고위진동수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자유도 시스템이기 때문에 고위진동수가 두 개 존재하죠. 자, 이렇게 두 개의 고위진동수를 구하게 되면은 이 값들을 여기서 구한 이 오메가 1과 오메가 2를 갖다가 앞에서 고위치 문제에다가 대입을 해서 라지 X1과 라지 X2 사이의 비율을 이와 같은 식으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식으로 고위치 문제로부터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라지 X2분의 라지 X1이 첫 번째 고위치 진동수를 오메가 1을 대입하게 되면은 그게 0.731이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진동수를 갖다 대입해서 라지 X1과 라지 X2 사이의 비율을 구해보면 그 비율이 마이너스 2.73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모드를 갖다가 움직이는 걸 보면은 첫 번째 모드는 이와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M1과 M2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첫 번째 X2가 1일 때 X1이 0.73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X2가 1일 때 X1이 마이너스 2.7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X1과 X2가 움직이는 양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는. 그래서 여기 반대 방향으로 서로 움직이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모드와 두 번째 모드가 이렇게 하고 또 이 움직이는 진동하는 이 진동수가 첫 번째 고진동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 낮은 고진동수로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모드에 이 진동하는 거는 더 빨리 진동하고 있죠. 이 더 높은 고진동수로 진동하고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규화된 모드 벡터와 가중 모드 벡터를 갖다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화된 모드 벡터는 앞에서 구한 모드 벡터 1, 0.731 여기다 알파를 곱해 가지고 이 정규화된 모드 벡터의 성질에다 대입하면 이런 식이 성립한다고 그랬죠. 여기로부터 알파
알파 값을 구해보면은 알파 값이 루트 n분의 0.6280이라는 값이 요 식으로부터 얻어집니다. 그럼 이 값을 갖다가 0.73211에다가 곱한 그 결과가 요거를 여기다가 곱한 결과가 바로 정규화된 모드 벡터가 되죠. 첫 번째 모드 벡터. 거기에다가 그 질량 행렬의 제곱근 행렬을 곱한 게 W1 가중 모드 벡터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모드 벡터 마이너스 2.7321 이거에다가 또 이 정규화된 모드 벡터의 공식에다 대입해서 이 베타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또 구해지고, 그래서 정규화된 두 번째 모드 벡터는 이런 식으로 얻어지고, 여기에다가 질량 행렬의 제곱근 행렬을 갖다가 곱하게 되면은 두 번째 가중 모드 벡터는 이런 식으로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나란히 늘어놓은 게 정규화된 모드 행렬이 되겠고요. 캐피탈 V.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나란히 늘어놓은 게 가중 모드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하면 이 가중 모드 행렬의 도치 행렬, 요게 이쪽으로 가고 요게 이쪽으로 간 그거하고 요 행렬하고 두 개를 곱해 보면은 그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첫 번째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유도 진동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강성이 첫 번째 질량의 벽으로부터 연결되어 있고, 첫 번째 질량과 두 번째 질량 사이에 또 다른 스프링이, 강성 K인 스프링이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량이 움직이는 변이를 X1, 두 번째 질량이 움직이는 변이를 X2라고 했을 때 이 운동 방정식은 이와 같이 유도가 됩니다. 자, 이 운동 방정식이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이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이 진동계의 고유 진동수와 그리고 모드 벡터 그리고 정규화된 모드 행렬과 가중 모드 행렬을 구해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고유치 문제는 이렇게 유도된다고 그랬죠. 여기에 K 매트릭스 빼기 오메가 자승 M 매트릭스 에다가 곱하기 캐피탈 X1, 캐피탈 X2 한 게 0 이렇게 표시되는 게 고유치 문제라고 그랬죠. 이자유도 진동계. 그래서 요거의 디터미넌 값이 0이 된다 하는 식이 특성 방정식이 되는데, 그 특성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진다. 이 특성 방정식으로부터 오메가 1과 오메가 2를 갖다가 각각 구해보면 두 개의 값을 구하면은 첫 번째 고유진동수는 0.6180 루트 n분의 k, 두 번째 고유진동수는 1.618 루트 n분의 k 이렇게 얻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 오메가 1과 오메가 2를 각각 이 고유치 문제에다가 첫 번째 오메가 1을 대입해서 x1과 x2 사이의 비율을 결정해 보면 0.6180이 얻어지게 되고, 두 번째 고유진동수를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이 오메가 자승에다 대입해서 이 x1과 x2를 갖다가 비율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1.618이 됩니다. 따라서 고유 벡터, 모드 벡터는 0.618, 첫 번째 모드 벡터는 0.6180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규화된 모드 벡터는 이 식에다 대입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식에다 대입하면 알파 값이 루트 n분의 0.8507로 얻어지고, 요것을 앞에서 구한 요 모드 벡터에다가 곱한 값, 그것이 정규화된 첫 번째 모드 벡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모드 벡터 역시 정규화된 모드 벡터가 갖는 성질에다 대입해서 베타를 구한 다음에 이것을 마이너스 1.6181 두 번째 모드 벡터에다 곱하게 되면은 두 번째 정규화된 모드 벡터가 구해집니다. 여기에다가 이 각 정규화된 모드 벡터에다가 질량 행렬의 제곱근 행렬을 갖다가 곱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가중 모드 행렬이 구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정규화된 모드 벡터를 나란히 늘어놓은 이 행렬이 정규화된 모드 행렬이고요. 이런 식으로 구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자유진동 C 초기 조건의 역할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내용부터는 우리가 9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